네, 힌트 투자왕 시간입니다. 지난주 1등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공략주도 탈탈 털어보고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1등 매니저로 나오셨어요. 네. 1등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희 주상전화는 또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근데 장중에 버스 기사로 또 활약하고 계시던데 잠깐 또 환승하러 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아침에는 방송도 하고 또 점심에는 버스 기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시청만 네. 하다가 주상전화 시청에 나왔는데 네. 시청률 굉장히 잘 나온다며요. 맞아요. 네. 저 1등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고 네. 또 이제 1등을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1등을 해가지고 힌트 수익률 1등에서 참여를 했는데 오늘 뭐 새로운 종목들 또 그리고 또 이제 전략들 다 공개를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또 환승하러 오신 김에 공략주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그럼 매니저님을 1등으로 만들어줬던 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탑5 열어주시죠. 이게 사실 공략한 지 2주도 안 된 종목들인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요. 2주가 아니라 거의 네. 대부분 일주일도 안 돼서 나왔던 이제 수익률이라서 이쪽은 사실, 또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지난주에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1등을 네.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네. 1등할 수 있었던 이 종목들 하나하나씩 볼 텐데 일단 큐리옥스가 50%가 넘는 수익이에요. 맞습니다. 와. 이게 한 일주일 걸렸나요? 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이제 50% 상승 그림이 나와줬는데 결국 큐리옥스 바이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결국에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가 6월 달에 자체적으로 세포 분석 공정 솔루션 기기를 또 이제 보급형 모델을 출시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는 세포 분석용 공정 솔루션을 공급한 기업은 큐리옥스밖에 없다. 그래서 큐리옥스가 보급형 모델 출시해서 기존 모델 대비해서 5분의 1 가격으로 미국에 출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최근에 지난주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종가 고가로 끝나면서 13%대 상승을 나와줬는데 또 6월 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FDA에서 유일하게 세포 분석 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또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공급 곳이 거의 또 확대될 수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큐리옥스 바이오 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0%가 넘는 수익을 낸 큐리옥스 리뷰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선익 시스템 역시나 맞습니다. 40% 육박하는데 이 종목도 딱 상한가 나오기 전에 공략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상한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전날 음봉 떨어지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고 또 목표가를 오늘 1차를 6만 1,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6만 1,000원 찍고 차익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래서 BOE의 선익 시스템의 어떤 증착기, 소형 증착 장비를 공급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었는데 요 종목도 하반기에 매출 성장 기대감이에요. 왜냐하면 연간 매출액이 500억, 600억 수준인데 증착 장비 한 대당 3,000억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4대를 BOE에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매출의 어떤 컨턴 점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 XR 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소형 증착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시세가 분출되면서 거의 한 4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BOE 오늘 실적 발표했고 또 BOE의 어떤 실적 성장과 투자 확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선입 시스템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인 RS 오토메이션도 지금 며칠 만에 30%가 넘는 수익이에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상한가 잡이가 아니신지. 맞습니다. 상한가 RS, 랠리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오후장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또 이제 하루 만에 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해서 세계 최소형 드라이브,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안착했고 특히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고요. 삼성에서 분사된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 또 삼성의 로봇 모션 제어기뿐만 아니라 또 삼성의 무인 자동화 공장 관련해서도 협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고 했을 때 RS 오토메이션은 장기적으로 너무 매력적이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이틀 정도 안정적인 기간 조정이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전 장기적으로 직전 고점이었던 24,000원 라인 때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하고 로봇 셋업은 자율주행과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흡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 잡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공략하자마자 상한가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1등 매니저의 수익률 탑5 종목들 저희가 자세하게 좀 파헤쳐 봤는데요. 이 1등했던 비결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4799님의 상담 신청입니다. 메모를 같이 남겨주셨는데
네이버는 좀 오래됐고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들어갔다라고 메모를 남겨주셨는데 네. 비중이 꽤 크세요. 그래서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네.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면 진짜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한 줄 평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장군 같은 한 줄 평이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구성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매니저님의 재구성 선택은? 대안이 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 뭐 원품물산 같은 경우는 뭐 네. 비중이 1%밖에 없어서 사실은 다행히. 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원품물산이 신사복을 만드는 기업인데 네. 시가총액이 250억 수준이고요. 또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한 800억 1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네요. 또 그리고 또 실질적인 어떤 이제 앞으로 강력하게 매수가 유입되기에는 좀 제한적인 종목이라 과감하게 매도를 해서 클래시스라고 이것도 연간 지금 3년 내내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계속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요즘 미용 의료기기가 맞습니다. 좋죠. 실적분이고 슈링크라고 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국내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최근 또 중국의 단체 여행객들 오면서 매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클래시스의 앞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성장과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소모품 매출이 더 늘어나가지고 네. 올해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아. 그래서 일단 믿을건 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원품 물산을 힘드시겠지만 매도해서 클래시스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원폭물산 지금 1% 비중이잖아요. 네. 클래시스는 몇 퍼센트 비중이 좀 클래시스 괜찮을까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포트 비중을 그래도 최소 10% 정도는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 여파로 밀렸을 때는 네.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가가 40만 원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10만 원대니까. 그 점이 좀 네. 아쉬워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뭐 좋은 기업이고 또 사실 코로나 이후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정말 강력하게 네. 올라가 줬는데 최근에 좀 주가 하락폭이 좀 컸던 게 결국은 AI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AI 관련된 이제 매출 또 AI의 매출에 소외되는 기업들은 좀 계속해서 차익 매물에 나와주고 있는데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생성형 AI 쪽에서 그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뒤처진다. 하이퍼 글로벌 X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생성형 AI 50위권 안에도 못 들기 때문에 저희 네이버가 정말 혁신적인 어떤 생성형 AI 제품이 나와줘야 더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최근에 알리와 어떤 테무의 어떤 역풍으로 인해서 네. 이커머스가 좀 이제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지나치게 하락에 나와줬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커머스 매출은 괜찮았고 광고 매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살아나고 있는데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올라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AI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홀딩을 하되 5월까지 20만 원 라인대를 돌파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좀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20만 원을 돌파를 못했을 때는 적당히 좀 비중을 축소해서 오히려 우려가 좀 과도하게 반영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해소가 된 상태라서 다음 달까지 20만 원을 못 가면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 만큼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만 원대 돌파하는지 좀 여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평화산업도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 네. 같은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오토에보로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이 수소차 관련해서 스탁과 이제 가스켓을 공급하는 맞아요. 기업으로 좀 올라갔던 기업인데 네. 최근에는 뭐 수소차는 고사하고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좀 약세 흐름이 맞아요. 나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랬을 때 결국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전 차종을 SDV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산업은 매도를 해서 현대오토 에버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의 SDV 전환을 책임지는 현대오토 에버로 어떤 포트 교체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은 자동차 부품 네. 안에서 현대오토앱으로.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비중 축소 말씀하시면서 재구성을 레인보우로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로봇주 안에서 바꾸는 거네요. 로봇주 안에서 바꾸는 건데 지금 현재는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1등인데 네. 앞으로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는 관점에서 네. 두산 로보틱스의 비중을 축소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옮겨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가 될 것이고 삼성이
삼성이 이제 그 휴머노id 로봇 쪽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조기 인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두산 로보티스의 비중을 많이 실는 게 아니라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고 아니면 그 이상을 줄여서 레인보우 로보티스와 같이 포트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가 지금 9만 원대인데 지금 7만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네. 비중 축소를 하신다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네이버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데 뭐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지 좀 어떤 뭐 결국- 라인 근처에서 해야 되는지. 결국 우리가 두산 네. 로보티스의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로봇 섹터와 전체적인 포트의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네이버를 5월 달까지 20만 원 안 가면 비중을 절반 이상 축소를 해가지고 클래시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티스로 비중을 좀 분산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오히려 두산 로보티스는 현재까지 좀 비중을 좀 줄이셔서요. 레인보우 로보티스로 좀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지금 시점에서 괜찮을까요? 지금 17만 원대인데 최근에 네. 약간 로봇주가 살짝은 소외되어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보호해수 물량이 나와주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사실 두산 로보티스만 본다고 했을 때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올라간 적은 없었다. 네. 그래서 올해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또 이제 MS 지수 편입 기대감과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으로 상승해 나와줬다가 불발되면서 그대로 빠졌고요. 또 5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보호해수 물량과 세론이 나와주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티스는 지금 현 시점에서 협동 로봇 관련된 1등 기업은 맞지만 앞으로의 어떤 신성장 동력, 협동 로봇 외에도 뭐 감속기라든지 최근 다양한 로봇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지만 실적으로 숫자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협동 로봇 쪽에서는 결국 삼성의 등에 업은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올해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 두산 로보티스의 점유율을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4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을 올해 앞지르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현 시점에 비중을 좀 줄여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를 매도한 현금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종목을 교체해야지 본격적인 어떤 로봇주들의 어떤 상승에 소외가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내에서는 로봇주 중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가격과 상관없이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대안까지 모두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4799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조금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현명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모두 보내주시면 저희가 포트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